임진왜란이 일어난 해 선조는 평안도 피난처에서 왕릉 도굴 사실을 보고받았다. 정릉에 있는 광에서 발견된 시신이옵니다. 하면 이 시신이 조부의 것이란 말이냐? 선조의 명에 따라 도굴된 중종의 묘역을 은밀히 수색한 결과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조부께서 승하하신 게 49년 전. 생전의 모습을 뵌 적이 없으니 분별할 방법이 없구나. 중종대왕의 어진이옵니다. 중종의 초상화가 남아있었지만 시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엔 여의치 않았다. 시신의 이목구비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지 않으니 뉘시오. 중종을 모셨던 궁녀를 수소문한 것은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중종대왕을 모신 궁인 박씨입니다. 확인했느냐? 그 시신은 중종대왕의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뭐라? 중종대왕께 없선 키가 큰 편이셨고 용안이 길쭉했습니다. 또한 뒤통수가 깎은 듯 평평하여 가쓰기가 불편할 정도였사옵니다. 하오나 그 시신은 모든 것이 정반대였사옵니다. 전하! 정릉 주변을 면밀히 조사하던 중에 예사롭지 않은 흔적들을 발견했사옵니다. 정릉에 있는 창고 한쪽에 재가 흙과 함께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속에 중종의 묘역에서 발견된 것은 타다 남은 뼈 조각이었다. 면 이것이 중종대왕의 유골. 이 원수를 어찌 갚아야 죽은 조상을 빼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몇 년이 지난 후 효군께서 조선과의 화친을 원하시옵니다. 너희 쇼군에게 가서 물어봐라. 자식을 죽이고 부모까지 죽인 원수가 이제 그만 화친하자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겠는지.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 남은 자식이라도 살리려면요. 조선과의 전쟁이 끝나고 내전도 끝나고 일본에는 지루한 평화가 찾아왔사옵니다. 칼을 사흘만 놀려도 몸이 금질거려 못 견뎌하는 것이 사무라이들이지요. 지금 조선을 겁박하는 것이냐? 속히 통신사를 꾸려 효군께 보내주시옵소서.
뼈가 저리도록 느꼈을 것이옵니다. 일본의 화친 요구에 조정의 의견은 분분했다. 요구를 거부하면 왜나라는 필시 총칼을 앞세울 것이옵니다. 전쟁이 나는 게 무서워 원수를 동무 삼겠습니까? 원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 복수뿐입니다. 누군들 복수하고 싶지 않겠소. 하나 복수는 힘이 필요할진데 조선이 지금 무슨 힘이 있단 말이오. 그러니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자는 겁니까? 자존심을 지킬 명분을 찾자는 것이오. 대의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왕의 고뇌는 깊고 길었다. 일본이 화친을 요구하고 2년이 지난 후 풍신수길이 군사를 일으켜 오욕이 왕릉에까지 미쳤다. 허나 만약 덕청가강일 국서와 함께 능을 침범한 도굴범을 묶어 보낸다면 우리도 그에 답할 것이다. 속히 돌아가 전하의 뜻을 전하겠사옵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시한 국서와 도굴범, 선조가 내놓은 조건이었다. 휴군의 국서, 도굴범을 보내라. 효군께서 친히 화친을 청하는 모양새를 갖춰달라. 또 도굴범을 잡아서 보내면 왕릉을 범한 일에 대해 복수를 한 걸로 치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면 도굴범은 그렇다 치고 휴군의 국서는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옵니다. 선조가 일본의 2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몇 달이 지난 후 효군께서 전하께 보내신 국서이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서신이 선조 앞에 도착했는데 전대의 잘못을 고쳐야 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하가 사신을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오게 허락하시면 크게 다행이겠습니다. 국서에는 전대의 잘못, 즉 임진왜란을 일으킨 과오에 대해 언급돼 있었다. 통신사를 허락해달라. 예. 효군께서는 전하께서 국교 재개를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시옵니다. 또한 요구하신 바 왕릉을 범한 도굴범을 찾아내 데려왔사옵니다. 이제 전하께서 통신사를 보내실 차례이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심부름 다 했으면 너는 네 나라로 돌아가거라. 네가 범한 왕릉에 시신이 몇 구가 있었느냐? 네. 다섯 구였습니다. 바른 대로 고해라. 네가 왕릉을 범한 도굴범이 맞느냐? 아니라고 하면
저를 살려주실 겁니까? 도굴범이 아니라는 것이냐? 도굴범이 아닙니다. 임진 전에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양에는 와본 적도 없습니다. 도굴범은 진범이 아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도굴범을 찾으셨습니까? 죽었단다. 호면 기자는 도굴범 얼굴에 내가 도굴범이요 라고 적혀 있다더니. 대마도주가 옥에 갇혀있던 죄수를 임의로 골라 도굴범이라 속여 조선으로 보냈던 것이다. 전하, 진실 앞에 눈을 감지 마시옵소서. 그 자는 가짜 도굴범이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자가 가짜든 진짜든 그것이 조선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어. 백성과 종묘사직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중하오. 전하, 대의 명분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옵니다. 저 도굴범을 효수해 왕릉을 범한 원수에게 복수하라. 가짜 도굴범을 도굴범이 아니라 말하지 못했던 선조. 결국 선조는 응징 없는 화친의 길을 선택했다. 1607년 조선은 정식으로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로써 임진왜란 이후에 단절되었었던 국교가 다시 재개되었는데요. 그런데 약 30여 년이 지난 뒤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화친조약체결 당시 일본 측 창구 역할을 했었던 대마도주인 소 요시토시가 쇼군의 국서를 위조해 일본이 사과한 것처럼 꾸미고, 심지어 선조의 국서도 위조해 조선이 국교를 요청한 것으로 꾸민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죠. 물론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국교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꼼꼼하고 신중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